2025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각 나라의 독립의 역사를 강의하던 중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독립은 중국 덕분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리엄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학생이고 현재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세계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여러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아마 제 가족사가 영향을 준 걸지도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예전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셨고 어릴 때부터 전쟁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특히 미국의 독립이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여러 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쟁취해 나간 과정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 세계의 독립운동과 식민지 해방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미국,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위해 싸운 과정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해 인도와 베트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설명한 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로 가볼까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과 중국은 모두 식민 지배와 침략을 겪었습니다. 두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죠. 특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후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발자취라는 제목이 떴고 교수님은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이동 경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고 이후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필기를 하면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에서 충칭까지의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그 다음에는 항저우, 창사, 광저우, 류저우를 거쳐 결국 충칭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광복군도 창설되어 항일전선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죠.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며 한국인 유학생인 지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 씨,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훈은 교수님의 질문을 듣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대편에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리우였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리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리우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한국 독립군도 중국에서 훈련받으며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중국군과 연합작전도 펼쳤죠. 한국이 일본에게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도움 덕분 아닙니까?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리우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이라거나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지훈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이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도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독립을 중국 덕분에 이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 아닌가요?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만큼 한국 독립군도 중국을 도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리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인 반응 같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당했고 독립군들은 중국 땅에서 활동하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니었다면 한국 독립운동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리우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리우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임시정부를 받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호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중국도 일본과 대립하고 있었고 한반도가 일본에 넘어간 상황에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게다가 만주 지역에서는 중국 군벌들이 한국 독립군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두 사람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본질을 벗어나 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타이핑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어요. 지훈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리우는 살짝 흥분한 듯 어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도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리우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받아주었고 한국 광복군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어요.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작전을 펼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1941년 홍커우 공원 을거 이후 이루어진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그리고 1945년엔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광복군이 미얀마인도 전선에 투입되도록 도왔죠. 이 정도면 한국이 중국 덕을 본 게 맞지 않나요? 강의실에서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의 말이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화면을 돌려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머물며 독립운동을 했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에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국 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환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타이핑해둔 내용을 보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1920년대에 독립군이 만주에서 활동할 때 중국의 군벌들이 독립군을 탄압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1925년에 중국 군벌 장조린이 일본과 협약을 맺고 독립군을 체포해서 일본에 넘겨줬죠. 중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왔다는 주장은 이 사실을 고려하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순간 리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1930년대 이후에는요?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받아주고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도록 도왔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어요. 지훈은 리우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느라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한 것이지 단순히 한국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단순히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싸웠다는 점이에요. 리우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한국인들 자체였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것도 한국인들이었고 만주에서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우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같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한국인들 스스로의 힘이었습니다. 광복군이 창설된 후에도 그들은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어요. 리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허용했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네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도왔던 만큼 한국도 중국을 도운 적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리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중국을 도왔다고요? 네. 대표적인 예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폭탄으로 공격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 장제스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리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점점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서 독립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했고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도운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이 무조건적인 선의로 한국을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이 중국에게 빚을 졌다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리우는 계속해서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교수님의 개입으로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의 역사적 인식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의 개입으로 논쟁이 잠시 멈춘 듯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반면 리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리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도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였고 한국 독립군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중국의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겁니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우의 말은 단순한 역사적 주장에서 벗어나 감정적인 문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우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순간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우 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도움과 감사의 의무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호의였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과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리우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독립을 위해 많은 나라가 외부의 도움을 받았고 그런 나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나라에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했을 때 프랑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중국의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리우가 비교 대상으로 든 미국 독립과 한국 독립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지훈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독립과 한국 독립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았고
그것이 독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완전히 병합된 상태였고 외교적으로 독립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고 중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동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독립 후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서로 대등한 국가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광복 이후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왔고 이후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리우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기세는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전쟁 이후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국이 독립운동 당시 중국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 논리를 따지려면 중국도 한국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지훈이 되물었습니다. 리우는 다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선에도 기여했으니까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항일 의지를 북돋웠고 한국 광복군이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치며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럼 중국도 한국에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리우는 더 이상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분명해졌어요. 그때 교수님이 다시 손을 들며 개입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역사는 단순한 도움과 감사의 관계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같은 문제는 더욱 복잡했어요. 저는 오늘 수업을 통해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지훈이 저를 보고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 오늘 수업 어땠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 사실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오늘 논쟁을 듣고 보니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국적에 따라 너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개입되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복잡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들은 더 그렇지.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리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리우는 전에 비해 감정이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오늘 논쟁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저와 지우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한국이 독립할 때 중국이 도와줬으니 한국이 감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지훈의 말을 듣고 보니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역사에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사가 그런 거야. 한쪽 입장에서 보면 A가 맞고 다른 쪽 입장에서 보면 B가 맞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해. 리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오늘 수업에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과 싸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만큼 한국 독립운동도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잘 몰랐거든. 우리도 한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겠지.
지훈과 리우도 제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역사는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역사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힌트를 하나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우와 지우는 종종 역사에 대한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기억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억압 아래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독립투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의 생각 차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대체 왜 그래요? 태국까지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으로 태국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죠. 최근 불어닥친 태풍 야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한국의 네티즌도 많은데요. 한국에 거주했던 불법 체류자들이 검거되고 강제 송환되고 일자리를 잃은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부에 하소연을 하고 있고, 심지어 태국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 불바다 발언까지 일삼으며 도발을 하고 있죠. 태국 정부의 감정적인 행동에 반한 감정을 가진 태국인들이 늘어나며 태국 현지에서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수안나라고 합니다. 저희 호텔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호텔리어로 시작해 방콕의 큰 호텔에서 지배인까지 지내시며 수많은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호텔리어로 일하실 때부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하셨고 서비스에 대한 마음가짐이 워낙 좋으셔서 팁도 많이 받으셨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생이 태어나던 시기에 작은 건물을 매입해 호텔로 꾸미셨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그 호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콕에서 명성을 쌓으셨습니다. 비록 큰 호텔은 아니었지만 저희 호텔은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서비스, 품질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저도 부모님이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학도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호텔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호텔은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호텔리어 시절부터 각 나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회화 언어를 익히셨고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께 배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철학 덕분에 저와 동생도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익히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텔에서 부모님이 손님들과 한국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자라왔기에 저희도 그 두 언어에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호텔 경영의 필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호텔은 큰 호텔은 아니지만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덕분에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각국의 관계, 각 나라의 휴가 시즌과 명절 등 호텔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분기마다 교육도 하고 가끔 체험휴가를 보내주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더욱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두 나라의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더 노력해왔어요. 호텔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손님 한 분 한 분께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고 직원들의 공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능통한 장점을 손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늘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텔에 상주하는 저희 가족과 직원들에게 암흑기가 찾아왔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달 전부터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엔 그저 온라인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부추기는 여론이 크게 확장되며 반한 감정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고 그 영향이 저희 호텔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SNS에서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보지 말자는 글이 보이기 시작해서 단순히 태국의 몇몇 네티즌들의 감정이 섞인 하소연과 동정의 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리고 그 감정은 온라인을 넘어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매체와 고위공직자 및 정치계까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었고 이 현상을 접한 태국 국민들은 한국인을 배척하는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검색을 했고 그 당시 뉴스를 보니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이 넘고 그중 일부가 한국에서 마약 밀매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해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고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 모든 정황과 한국의 판단의 타당성은 배제한 채 왜 태국인만 차별하느냐는 감정적인 불만이 쏟아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되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유명 가수들의 한국에서 당한 불편함과 불만을 공유하며 큰 파장이 되었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자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저희 호텔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라 호텔을 겨냥한 항의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한국인 손님을 받지 말라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관광업과 숙박업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상인들에게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입구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피켓에는 벤코리아, 한국인 추방하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보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들이미는 추태까지 벌였죠. 직원들과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을 중재하며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었죠. 어느 날 밤 손님들이 모두 잠을 청하는 시간에 저희 호텔 앞에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호텔 앞에서 큰 소리로 벤코리아를 외치며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호텔 벽에 낙서를 하려 하고 오물을 투척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와 부모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 그 상황을 보며 낙서하려는 행위를 막고 오물을 수습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끝내 경찰까지 출동하고 불량배들이 도망가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우리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런 적대적인 태국인들의 행동이 황당하고 낯설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이성을 차리고
각 방문 앞에 밤사이 일어난 소란으로 인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대화를 하며 앞으로도 수없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 대비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호텔에 숙박하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방콕의 수많은 식당과 숙박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상점들의 불량배들의 외압이 들어왔지만 저희 호텔은 꿋꿋이 대응하며 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부부가 저희 호텔에 체크인하러 들어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호텔 문 앞에 도착하자 불량배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여긴 한국인을 받지 않아 다른 데로 가라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손님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셨고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그들에게 다가가 왜 이러느냐 하며 항의하셨고 그들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 부부를 재빨리 안으로 모시고 문을 닫고 태국의 불량배들인데 가끔 저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입실 안내를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원을 불러 체크인을 유도하고 손님에게 무료로 웰컴티와 웰컴 프룻을 제공하라고 전달했죠. 그리고 밖을 나간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황이 더 격해져 있었고 심지어 이를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몰리기 시작했죠. 언성을 높이던 불량배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아버지의 멱살까지 잡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호텔을 운영하며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해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다행히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경찰들에 의해 상황은 종료되고 아버지와 불량배들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저를 진정시켰지만 그들이 떠난 후 그날의 호텔 앞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그런데 정문이 열리더니 한국인 부부가 나오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더 큰 숙소로 옮기려고 해요. 체크인은 취소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떠나가는 한국 관광객을 보며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몰려들어왔죠. 그 사건 이후에도 저희 호텔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호텔 앞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저희 가족도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며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의 영향은 이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저희를 괴롭히고 있었죠. 저희 호텔이 한국인 손님들에게 주었던 따뜻한 환대는 이제 갈등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경찰과 논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셨고 저희 호텔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순찰과 긴급 출동 버튼 설치에 대해 이야기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태국 내에서 일어난 반한 감정과 벤코리아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여행을 즐기려는 무고한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방임하고 있는 정부와 망언을 퍼붓는 여행업협회 임원들이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에 선동질 당해서 감정적인 말을 내뱉고 행동하는 국민들이 한심했습니다. 언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고 엎질러진 물이고 되돌릴 순 없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호텔을 운영하며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점점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호텔뿐만 아니라 태국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간 곳은 항상 쓰레기로 넘쳐났고 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호텔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닥에 침을 뱉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점점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평소보다 청소를 몇 배나 더 해야 했고 매번 흡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안내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가끔 제가 중국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하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지 중국인 관광객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 관광객들이 오던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기에 직원들은 더 힘들어하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시위도 줄어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들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탕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누리는 모습에 호텔을 경영하는 부분은 좋아졌지만 청결과 매너가 사라지고 점점 중국인의 소굴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아버지도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가 호텔리어로 처음 일하던 시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질서하고 거칠어진 것 같다며 아버지는 요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호텔을 찾아주시는 모든 숙박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편함 없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론을 내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글을 쓰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한국인 관광객이 저희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뻤어요. 불량배들 때문에 한국인 손님을 잃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엔 반드시 무사히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군인 출신이라 체력이 좋고 몸이 단단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운동을 했고 운동신경이 남달라요. 무에타이와 주짓수도 배우는 중이라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생은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 남동생은 호텔 입구에서 혹시라도 입장하는 손님을 방해하려는 불량배들을 미리 단속하겠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한국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중년의 한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남동생의 환대를 받은 그분이 로비로 입장하며 태국어로 인사를 할 때 저희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반겼어요. 그분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희에게 다시 한국어로 인사할 때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라 그런지 저와 아버지 모두 무척 반가웠습니다. 자연스레 그분과 대화를 하며 체크인으로 안내를 하고 직원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인 손님들을 많이 맞아왔던 우리는 이번에도 최선의 서비스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한국인 관광객이 여행을 나가려는 순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로비에서 일 보고 있었고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순간 그분이 호텔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밖에서 태국인들이 벤코리아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깜짝 놀라 아차 싶어 급하게 뛰쳐나갔어요. 제게 이 일을 전하려고 다가오던 직원도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4명의 불량배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둘러싸고 한국인 맞지? 너희는 태국 올 자격 없어. 너도 추방시켜줄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라고 감정이 격앙된 말을 내뱉고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 영어로 무슨 일이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제가 상황을 중재하러 가려는 순간 한국인 관광객은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빈틈으로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불량배들 중 한 명이 그를 밀치는 거예요. 한국인 손님은 넘어지며 당황했고 저는 분노에 차올라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아서며 왜 이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따라 나온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너희들은 도망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한 명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불량배들은 당황했고 나머지는 붙잡힌 한 명을 두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호텔 직원들도 우르르 몰려 나왔고 제가 붙잡고 있던 불량배는 제 어깨를 짓누르며 저를 떼내고 부랴부랴 도망가기 시작했죠. 저는 남성 직원 한 명에게 그들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 한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태국도 싫고 한국의 미안한 감정에 사무쳐서 손님에게 정말 이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되려 한국인 손님은 저를 일으키며 먼지를 털어주었고 미소를 띠며 저를 향해 말해주었습니다. 양국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건 감수하고 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런 반한 감정을 과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태국의 아름다운 유적지와 관광지를 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제 여행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장소와 명소들은 잘못이 없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환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여행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분의 말은 너무나도 성숙했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말을 마치고 가방을 고쳐 맨 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주고 태국의 상황에 대해 이해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말이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도 성인군자 같았고 그 성숙한 언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도 저는 그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소들은 잘못이 없고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태국의 상황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손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도 그 한국인 관광객은 퇴실할 때까지 무사히 호텔에서 지내며 여행을 즐기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그분을 더욱 특별히 챙기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희에게 미소로 화답했고 떠나실 때는 팁도 넉넉하게 주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다른 손님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흡연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신 나서서 그러지 마세요. 여행 에티켓을 지키셔야죠 라고 조곤조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두신 것이죠. 중국인도 한국인 손님과 더불어 우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조금 더 청결한 호텔 숙박을 지내시고 체크아웃 하셨어요. 저는 한국인의 이런 배려와 친절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호텔의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진 듯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번 벤코리아 사건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른처럼 이성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성숙하게 행동하고 더 이상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태국은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유치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행한 불법 체류자부터 각종 범죄들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태국인들이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면 정당한 법의 체제 아래에서 떳떳하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관광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태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태도는 그 나라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태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태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불법과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경각심을 태국 내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태국이 스스로의 만행과 불법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불법 체류자가 강제 송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태국에서 한국에서의 일할 때만큼의 조건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호텔 경영에 힘을 써서 많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태국인인 저희가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에 더 큰 존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조속히 해결되어 한국과 태국이 다시 예전처럼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반갑게 웃으며 편안한 여행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정은 묻어두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